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중독 첫 번째 강의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병원 미생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제 그 미생물이 이제 식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식중독이라던가 그런 걸로 증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조리 기능사는 만약에 음식을 하다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 이런 균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중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식중독을 조금 더 깊게 그렇게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식중독이란 뭘까요? 유독, 유해한 물질이 음식물과 함께 입을 통하여 섭취되었을 때 생리적인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음식물에 있는 균이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가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음식물에 있는 균이 들어가서 뱃속에서 막 세포를 증식해요. 그러면서 세포를 증식하면서 거기서 독성이 생겨서 그 독이 사람 몸에 이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급성 위장염 이런 것들이 주 증상이 되고, 설사, 구토 그런 것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원인에 따라서는 이제 세균성 식중독, 또 화학적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또 곰팡이 식중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에는 세균성 식중독을 보면 먼저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소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염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살모넬라균, 병원성 미생물, 병원성 대장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독소형에는 먹었을 때 이제 먹어서는 괜찮은데 얘가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끼리 막 증식을 일으켜요. 증식을 일으키면서 그 속에서 독성이 막 뿜어나오면서 그게 사람 몸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포도상구균, 또 하나가 보툴리눔균, 보툴리누스균 이렇게 있다. 그래서 세균성에는 감염형과 독소형이 있고, 감염형에는 병원성 살모넬라, 병원성 비브리오, 웰치균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라내는 문제들이 주로 많아요. 병원성 중에서 감염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독소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울 겁니다. 원인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세균성 식중독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6월에서 9월 달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 조금 넘어가기 요때까지 계속 발생을 하고, 신문에 한두 번씩은 꼭 나와요.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균이 어떻게 나오고, 병원성 대장균이 어떻게 나오고, 냉면 육수에 병원성 대장균이 얼마가 나오고, 이런 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일단 식중독이 발생을 하면 이제 의사는 이 사람이 식중독으로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 의사는 보건소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 그 다음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정처까지 올라가는 이런 보고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해야 될 일은 원인 식품이 어떤 건지, 또 분변, 구토물 이런 거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냐면 세균성 식중독과 경부감염병, 즉 소화기계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화기계 감염병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니 왜 식중독 얘기하다가 갑자기 감염병 얘기가 나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증상이 비슷해요.
증상이 비슷하고 일어나는 시기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얘네들을 치료하는 그 자체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세균성 식중독과 이 감염병은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식중독을 배우기 전에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꼭 한두 문제 이상은 꼭 출제가 되는 게 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을 볼까요? 오염균은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병원균이 묻어 있는